예, 반갑습니다. 이번 오토캐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송혁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 웨비나는 오토캐드 2020 버전의 신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소피아 씨도 같이 참석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왓츠뉴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일 2019년 5월 16일자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TLS 1.2 업데이트인데요. 이는 하나의 보안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즉, 멤버십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고객분들 중에 2014, 2015, 2016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해당 사용자들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지금 사용 중인 버전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2014 버전부터 해서 2016 버전까지 TLS 1.0 또는 1.1을 사용을 하는데, 이 버전들이 MITM이라는 Man in the Middle이라는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파일들을 2019년 6월 15일까지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설치를 못 하셨을 경우에는 아마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윈도우즈 업데이트랑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TLS 1.1을 꼭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이번 웨비나의 목차를 보시면 오토캐드 웨비나 시리즈 소개 및 기술 지원 안내, 그리고 오토캐드 2020 버전에 대한 신기능 설명, 거기에 관련된 데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데모는 소피아 님이 직접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이랑 그리고 Q&A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토캐드 웨비나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토캐드 웨비나 시리즈는 오토캐드의 신기능 소개 및 제품 사용, 그리고 자주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기 위함이고요. 대상은 오토캐드 LT, 오토캐드 또는 이제 오토캐드 스페셜라이즈 툴셋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들이거나 또는 이제 도입 예정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각 분기마다 진행될 예정이고요. 금일 진행 중인 오토캐드 2020 신기능을 시작으로 8월 29일에는 이제 오토캐드에 대한 설치 및 라이센싱에 대한 내용을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3, 4분기에 대한 주제는 아직 미정이지만 해당 날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가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 시스템에서 초대 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측 상단에 있는 대화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할 동안에는 이제 소피아 님이 직접 이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웨비나 세션 종료 후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데스크 기술 지원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안내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채팅창으로 지금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경우에 클릭을 하셔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리소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링크는 잠시 뒤 대화창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시간이 괜찮으실 때 해당 링크들을 한번 접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토데스크 달리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 제품을 사용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업데이트 팩 또는 제품 사용에 필요한 학습 자료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오토데스크 제품별 사용자 포럼인데요.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파워 유저라든지 오토데스크 내부 엔지니어들도 포럼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오토데스크 설치 및 라이센싱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에 가시게 되면은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라이센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올려놓은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오토데스크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오토데스크 블로그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토데스크 지식 네트워크는 오토데스크 널리지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줄임말로는 AKN이라고 합니다. 오토데스크 지식 네트워크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제품군들에 대한 지원 및 교육 또는 고객 서비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오토데스크 널리지 네트워크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 널리지 네트워크는 한국어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또는 자료를 찾으셔야 될 경우에는 한국어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토캐드 LT를 가지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오토데스크 지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LT를 20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시거나 또는 구매를 하실 때 오토캐드 LT가 요구하는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오토데스크 지식 네트워크인 LKN에서 오토캐드 LT 2020 시스템 요구 사항을 그 한국어로 검색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오토데스크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팀 연락 방법인데요. 저희 기술 지원팀에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고객님들은 오토데스크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멤버십과 케어 플랜에 가입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에 가입된 고객께서는 오토데스크에 1대1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셨을 경우 또는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웹 지원 요청과 전화 지원 요청이 있고요. 요청에 대한 사항은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 지원 요청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AKN인 오토데스크 지식 네트워크 상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한데 시작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서 웹 지원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첫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원부의 문의라는 그 버튼이 있는데요. 지원부의 문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토데스크 지식 네트워크인 날리지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AKN 오토데스크 지식 네트워크 상에서 웹 지원 요청하는 방법인데요. AKN 홈페이지 첫 화면에 지원 요청을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AKN에 등록된 기술 문서에 지원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요청을 하였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화면은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서 지원부의 문의를 선택하거나 AKN 내에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기술 지원 같은 경우 제품 지원을 선택을 하셔야 하고 제품 설치 부분에는 이제 그 제품 설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팀과 이제 컨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 2020 버전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실 때 어떻게 지원 요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제품 사용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원 요청에 대한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제품군은 오토캐드로 선택을 하신 다음 버전을 2020 버전으로 선택 후 다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메일과 통화 예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메일은 문의 내용이 저희 시스템의 케이스로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전화 예약은 저희가 지원 가능한 시간대에 유선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이메일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메일입니다. 보통 고객님들께서 이메일로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메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원 요청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가 되거나 또는 궁금하신 제품에 대한 제품군 이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버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선 지원을 원하시거나 원격 지원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한 번씩 전화번호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측에 문의 주실 때에는 전화번호도 기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메일을 등록하실 때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서브젝트는 요청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작성을 해주신다면 저희 측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제 내용이 나와 있듯이 현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일 첨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내용이 담긴 스크린샷이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는 DOG 파일 또는 동영상을 첨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 제출을 선택하시게 되면 저희 시스템에 케이스로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통화 예약인데요. 통화 예약은 이메일 지원과 달리 저희가 지원 가능한 날짜 및 시간대에 맞춰서 유선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현재 사용 중인 버전 및 제품명 그리고 언어, 시간대를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날짜와 시간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available과 그리고 full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available로 되어 있는 날짜 내에 있는 시간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nex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선택하신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폰 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 그리고 설명란 및 파일 첨부 기능까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그리고 설명, 첨부 파일까지 진행하신 상태에서 스케줄을 선택을 하시면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2020 버전에 대한 신기능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어두운 인터페이스 테마를 시작으로 웹 앱 모바일 저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페이스 테마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019 버전까지는 블랙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토캐드 2020 버전부터는 모던 블루 계통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리본의 아이콘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2019 버전에 비해서 눈의 피로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블록 팔레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블록 기능을 사용하거나 인서트 기능을 사용을 하였을 때
지금까지는 개별의 이름들을 선택을 하셔야 했고 그 옆에 있는 미리 보기 기능으로만 확인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블록 객체들을 복사 붙여넣기로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토캐드 2020 버전부터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디도지 파일 또는 최근 그리고 다른 도면에 사용했던 블록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간편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도면에 삽입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로는 인설트와 블록 팔레트로 통해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퍼지입니다. 퍼지 기능이 좀 새롭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미리 보기 기능이 없이 퍼지 기능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오토캐드 2020 버전부터는 소거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으로 나뉘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거가 불가능한 항목에는 왜 소거를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그리고 객체의 사용 개수, 그리고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컴페어 기능인데요. 이전 버전에서도 컴페어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2020 버전부터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비교 대상의 뒷더지 파일에서 필요한 객체를 불러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해당 제한 사항은 지금 PPT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저기 일부 제한 사항에 있는 내용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교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기능은 정말 간편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간편 취소 확인 기능인 빠른 작업인데요. 해당 기능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취소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스트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각도 때문에. 그러나 이제 디스트 기능보다 2020 버전의 신기능인 빠른 작업 기능을 통해서 객체에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과 같이 취소값 또는 각도 등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중인 DOG 파일을 보통은 NAS에서 이제 많이 저장을 하시는데 이제 그 다른 고객분들은 보시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2020 버전부터는 해당 클라우드 스토리지들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저장 위치 부분에 따로 추가가 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 따로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기능으로는 이제 웹 앤 모바일로 저장을 하게 되었을 때 원본 DOG 파일 내에 외부 참조 파일인 그 XRF 도면까지 저장이 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소피아 님이 데모로 한번 시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 버전 신기능에 대한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2020 버전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유저 인터페이스 테마가 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테마는 색상 대비를 강조하여 리본의 아이콘을 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 종일 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어두운 테마가 싫으시다면 옵션에 들어가셔서 화면 표시 아래 색상 주제 아래 어두움에서 경량으로 변경을 하시면 이렇게 밝은 테마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 테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인설트 기능인데요. 기존 인설트와는 다르게 2020 버전부터는 인설트나 블록 팔레트를 치시면 이렇게 블록 팔레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블록 팔레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재 도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최근 사용했던 도면들을 보여주며 다른 도면 탭으로 가시게 되면 이 점 3개를 누르셔서 다른 도면에 있는 블럭들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로 보여지는데요. 이 미리 보기는 오른쪽 상부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리스트 등으로 표현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아래 보시면 삽입 옵션이 있는데요. 삽입점, 축적, 회전, 그리고 각도를 변경하거나 배치 반복을 하고 분해를 해서 이 블록들을 불러들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 블록들을 이 공간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파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공간에 가져가신 다음 공간에 적용을 시키면 되고요. 만일에 각도를 주시고 싶으시면 각도를 기입하신 다음 아이템을 선택하시고 공간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배치 반복의 옵션을 선택하시면은요, 블럭을 공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분해를 선택하시게 되시면 익스플로더와 같이 공간에 바로 하나하나로 분리된 블럭을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가구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회전을 누르고 테이블을 선택하신 후 공간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서트 또는 블록 팔레트의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도면 작업하실 때 작업 능률이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펄지 속어에 향상된 기능인데요. 우선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속어를 클릭하시면 그 전에 사용되던 퍼지의 기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향상된 기능은 선택적으로 아이템들을 클릭할 수 있어서 부분적으로 포괄가 가능하다는 점이시고요. 또 블럭에 들어가셔서 블럭을 보시면 미리 보기가 보여서 이렇게 내가 어떤 항목을 삭제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서도 내부대 항목 소고, 고립된 데이터 소고 등 부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소거를 가능하십니다. 또 하나의 추가된 기능은 소거 불가능한 항목 찾기인데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도면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이템이 왜 제거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또한 이 레이어의 크기, 사용 개수, 그리고 이 레이어가 꺼졌는지 켜졌는지에 대한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어떤 객체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블록에 사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용한 점은 이렇게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내가 그 레이어가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죄송합니다. 이 레이어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바꾸셔서 손쉽게 바꾸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펄지 새로운 기능은 정말 잘 사용하신다면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생산적으로 도면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컴페어 비교 기능인데요. 우선 컴페어를 실행하시려면 공동 작업으로 들어가셔서 DWG 비교를 선택하시면 다른 도면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도면을 불러와서 기다리시면
이 컴페어 기능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컴페어 기능은 2019년부터 소개가 되었고요. 2019 버전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고려해서 2020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조금 더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 변경된 부분은 스냅샷을 통해서 확인만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두 개의 도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그 비교 창이 있는데요. 이 비교에서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설정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 핀으로 이동이 가능해서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화면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컬러별로 현재 도면에 없는 것들, 그 다음에 현재 도면에서만 보이는 것들, 다른 점이 없는 공통된 부분을 회색으로 처리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셔서 색상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 클라우드 모양도 이렇게 껐다 켜실 수도 있고 직사각형 모양에서 폴리곤 모양 크기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해치도 온 앤 오프로 껐다 켜실 수 있습니다. 문자 또한 필요 없으시면 끄고 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알아보았고요. 혹시나 작업하시다가 도면 상태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이 켜기 또는 끄기 아이콘을 사용하여서 현재 도면이 어떤지, 비교 도면 상태가 어떤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오른쪽에 화살표 두 개를 확인해서 줌인해서 그 부분에 어떤 아이템들을 변경이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만일에 비교 도중에 현재 도면에 없는 부분을 다른 도면에서 가져오고 싶으시면 여기 객체 가져오기를 클릭하셔서 해당 아이템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요. 이렇게 현재 도면으로 바로 복사해 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냅샷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2019 버전처럼 그때그때 스냅샷 도면을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 모드가 끝나시면은요. 제일 오른쪽에 초록색 체크 모양으로 비교 모드를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간편 치수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간편 치수는 홈 탭에서 유틸리티 안에 길이 분할, 빠른 작업을 클릭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과거에는 디스트나 치수선 등 특정 명령어를 사용해서 수동으로 거리를 측정하셨다면 이제는 이 빠른 작업 툴을 사용해서 커서를 움직이실 때마다 근접해 있는 객체들의 거리를 측정하고 신속하게 스마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인 코너에 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90도임을 알려주고요. 만일에 비스듬한 벽에 가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하게 각도를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 툴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웹뱀 모바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19 버전부터 오토캐드 웹 및 모바일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면을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까 혁진 씨께서 말씀드렸듯이 원드라이브나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 저장소를 통해 도면을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앱 모바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토캐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왼쪽에 이렇게 저장소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한 저장소를 클릭해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그 클라우드 저장소에 업로드가 되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똑같이 오토캐드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다른 이름 저장으로
들어가셔서 일반 도면 저장하기 아래 오토캐드 웹 및 모바일 도면 저장하기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른 점은 도면이 있는 참조된 파일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XLIF 파일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상부에 여기 아이콘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웹 및 모바일에서 열기, 또 다른 하나는 웹 및 모바일에서 저장해서 두 가지 아이콘을 사용하셔서 쉽고 빠르게 저장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웹 앤 모바일 저장 방법으로 클라우드에 저장하시게 되면 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패드 등의 휴대기기에서 언제 어디서든 좀 더 편리하게 도면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2020 버전 새로운 기능에 대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Q&A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오토캐드 LT 2019 독립형을 지금 구독을 해서 사용 중인데 얼마 전에 이제 202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있어서 했는데 얼마 사용하다 보니까 라이센스 인증을 하라는 창이 뜨는데 인증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서 지금 만약 예를 들어 오토캐드 LT를 총 두 카피를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두 카피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 있는 계약 관리자라는 분이 지정 사용자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약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공유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더러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 들어가셨을 때 지정 사용자가 만약에 없다 이런다고 하신다면 지정 사용자 계정을 생성을 하여서 다시 이제 재로그인을 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멤버십 라이센스인데 1년 번호로 활성화하는 라이센스가 로그인 활성화 라이센스로 변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 지역으로 해서 지금 1년 번호 라이센스를 전부 다 지금 로그인을 하는 사인인 라이센스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년 번호로 가셨던 분들이 그 로그인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 서비스 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떠한 사항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웹 및 모바일에 이제 저장 시 이제 PT 내용에는 드랍박스 항목이 보이던데 이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드랍박스가 이제 그 PC에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저장 항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벤터 관련 무료 교육들도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 소피아님께서 이제 그 전달해 주신 내용대로 이제 유튜브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그 웨비나처럼 그 인벤터 또한 있긴 한데, 이번에는 좀 따로, 예,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발표 자료 또한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녹화된 내용으로도 공유가 됩니다. 트라이얼 버전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 활성화가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바로 가능을 하세요.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2020 버전에서 만약에 트라이얼 버전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 물음표 옆에 조그마한 역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라이센스 정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토캐드 2020 버전이라 한다면 오토캐드 2020 정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 라이센스 관리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유형을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라이센스 유형을 변경을 선택을 하셔서 예, 여기 평가 버전 시작이라든지 예, 트라이얼 버전이면 보유하신 라이센스가 예를 들어 로그인 활성화 라이센스다 이렇다고 한다면 단일 사용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년 번호 활성화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다 또는 이제 그 케어 플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1년 번호 입력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그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수 사용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평가 버전이 종료가 되어서 CAD 실행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따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어, 잠시만요. 제가 거기 관련된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지금 아마 지금 화면이 보이실 건데요. 일단 이 내용은 저희 그 멤버십 라이센스에 대한 활성화 초기화 방법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년 번호로 활성화하는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경로에 있는 지금 하위 폴더 내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폴더 내에 보시면 이제 하위 폴더나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파일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1년 번호는. 근데 만약에 로그인 활성화 라이센스이다. 아예 구매하실 때부터 로그인 활성화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4개의 경로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LGS 폴더 내에 있는 하이 폴더나 또는 파일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번호 활성화 라이센스에서 지금 로그인 활성화 라이센스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고객님께서 1년 번호 활성화 라이센스를 사용 중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서 사인인 라이센스로 바뀌었을 때에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경로를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파일들을 다 삭제를 하시고 다시 이제 재실행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활성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그 이하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16 버전 이하 버전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 전환 버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서 혹시 라이센스 유형 변경이 아니고 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2020 버전이 아니시고 2019 버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방법은 동일합니다. 라이센스 관리자 내에서 여기에 있는 라이센스 변경 유형이나 사용자 전환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원캐드에 관련된 질문으로 원캐드 구매 후에 싱글 유저일 때 동시에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메카니컬이 실행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실행 가능하십니다. 예, 실행 가능하시고요. 예전에는 지금 저희 제품군이 보면 그 PDMC 컬렉션, 그리고 뭐 AC 컬렉션, 뭐 이렇게 좀 컬렉션 제품군들이 있는데, 이렇게 컬렉션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싱글 유저일 경우에 한 번에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고객님들의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시 사용이 다 가능하십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오토캐드를 열고 메카니카 열고 또 다른 거 이제 오토캐드 플랜트 3D를 여셔도 다 한 번에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지금 어카운트에서 그 2022에 안 나타나면 권한이 없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 지금 제품군이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계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 그 업데이트, 아까 첫 번째 그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라고 드렸는데, 저희 시스템에서 그 2020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좀 그 간간이 있는 일인데, 만약에 지금 계속 예를 들어 멤버십이라든지 지금 케어 플랜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2020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예, 그거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팀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케어 플랜이고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이나 아니면 팩토리 디자인 스윗 아니면은 뭐 플랜트 디자인 스윗과 같은 컬렉션 이전의 스윗 제품군들은 아마 2019년 5월 말쯤에 지금 이제 2020 버전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스윗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네, 지금 최신 버전은 20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말이 지나면 예, 자동으로 2020 버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 네.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는 관계로, 우선 지금 오늘 진행한 오토캐드 2020 버전에 대한 신기능의 그 웨비나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 그 8월 29일에 오토캐드 인스톨레이션 라이선싱에 대해서 제가 예, 또 웨비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데스크 어카운트에서 오토캐드를 다운을 받고 설치하는 방법, 또는 이제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사용자 PC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해서 8월 29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